1457년 겨울밤, 한 남자가 세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성씨를 버려라. 족보를 태워라. 우리가 누구인지 절대 말하지 마라. 피눈물 나는 그 한마디와 함께 이 가문은 조선 땅에서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무려 211년 동안 어둠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온 가문이 이름까지 버리고 숨어야 했을까요? 그는 왕을 죽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강물 위를 떠돌던 17살 어린 왕의 시신을 거두어 땅에 묻어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룻밤의 선택이 한 가문의 운명을 211년 동안 짓눌렀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어몽도, 영월의 호장, 오늘날로 치면 읍장이나 면장쯤 되는 말단 아전이었습니다. 왕도 아니었고 장군도 아니었고 사대부도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녹봉을 받는 관리조차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을을 지키는 이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남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알게 됩니다. 211년의 침묵이 결국 어떻게 끝났는지, 역적의 자손으로 숨어 살던 이 가문이 어떻게 국가적 영웅의 집안이 되었는지, 그리고 히말라야의 영웅 어몽길 대장과 독립운동가 어망섭 선생이 어떻게 이 핏줄에서 나왔는지,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 선택이 수백 년 후 어떤 유산으로 남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457년 음력 10월 21일 밤이었습니다. 강원도 영월 동강가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물 위에 무언가가 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늘고 창백한 10손가락이 수면 위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것이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살아 숨쉬던 17살 단종의 옥체였습니다. 세조의 엄명이 영월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신의 손대는 자가 있다면 삼족을 멸하리라. 이 말 한마디가 온 고을을 침묵시켰습니다. 삼족을 멸한다는 것은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 형제, 처자식, 친척 모두가 죽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개유정난 이후 세조가 얼마나 무자비하게 반대파를 제거해왔는지 영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육신의 처형, 금성대군의 사사, 그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숨과 가문의 운명을 맞바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 단 한 사람이 멈추었습니다. 어몽도였습니다. 강변에 서서 떠다니는 그 손가락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자신이 강을 건너가 밤을 지새웠던 그 어린 왕의 손이었습니다. 꿈에서 사육신을 보고 통곡하던 목소리가 귀에 생생했습니다. 마치 사육신을 보는 듯하다고 했던 그 말이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몽도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안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관을 꺼냈습니다. 노모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며 미리 마련해 두었던 칠한관이었습니다. 아내가 소리 없이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아들들도 두려움에 떨며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어몽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위선피와 오소감심, 의로운 일을 하고 화를 당하는 것은 달게 받겠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관을 지게에 지고 어둠 속으로 걸어 나섰습니다. 장례를 마친 어몽도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날이 밝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단종의 시신과 어몽도 일가가 동시에 사라진 것을 관에서 알게 되면 수색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몽도는 아들 셋을 불러 앞에 세웠습니다. 눈보라를 맞고 돌아온 아버지의 얼굴을 아들들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안에는 아버지만이 알고 있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몽도는 말했습니다. 함께 도망치면 모두 잡힌다. 우리는 흩어져야 한다. 그날 밤 한 가족이 세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장남 호연은 경상도 예천 화장면으로 향했습니다. 차남 광수는 아버지 어몽도와 함께 경북 군위 조림산 기슭으로 들어갔습니다. 삼남 성현은 가장 멀리 울산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다시 볼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어몽도는 떠나는 아들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성씨를 버려라. 족보를 태워라. 우리가 누구인지 절대 입 밖에 내지 마라. 엄씨라는 성을 숨기고 어몽도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숨겨야 했습니다. 그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들들은 각자 평범한 농부가 되었습니다. 이름도 내려놓고 핏줄도 내려놓고 그저 흙을 일구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수색의 손길은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월 마을 사람들은 끝내 어몽도 일가의 행방을 관해 고하지 않았습니다. 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침묵으로 그들을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무려 211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211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이 건국된 것이 1392년입니다. 어몽도가 영월을 떠난 1457년부터 211년이 흐르면 1668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이 가문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이름도 없이, 족보도 없이, 자신이 누구인지도 말하지 못한 채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입에서 귀로만 전해지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엄씨다. 우리 선조는 옳은 일을 했다. 그러나 절대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된다. 그 말 한마디가 세대를 건너 전해졌습니다. 증명할 수 없는 자부심과 드러낼 수 없는 슬픔을 동시에 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1668년 현종 9년이었습니다. 조선 유림의 거목 송시열이 현종 앞에 나아가 아뢰었습니다. 도가 쇠락한 시대일수록 의리를 더욱 높이 사야 하니 청컨대 어몽도의 후손을 찾아 등용하여 주소서. 현종은 쉬운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어몽도의 충절을 인정한다는 것은 세조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현종 자신이 세조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친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현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충절을 기리는 것이 왕도라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경상도 깊은 산골까지 전해졌습니다. 숨어 살던 어몽도의 후손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211년 동안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211년의 침묵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1668년 현종의 결단으로 후손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었지만 진정한 복권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몽도라는 이름이 세상에 다시 불려지기 시작했을 뿐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그 어린 왕은 여전히 역사 속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더 흘렀습니다. 1698년 숙종 24년이었습니다. 숙종이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단종을 정식으로 복위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종이 세상을 떠난 지 무려 24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예를 지키고 의를 잡는다는 뜻의 단종이라는 묘호가 부여되었습니다. 능은 장능이라 하였습니다. 조선의 왕으로 죽었지만 왕으로 묻히지 못했던 그 어린 임금이 24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왕의 이름을 돌려받은 것이었습니다. 단종이 복위 되자 어몽도에 대한 예우도 함께 격상되었습니다. 숙종은 어몽도를 공조참판으로 추증하고 사육신이 모셔진 영월 창절사에 함께 배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목숨을 바쳐 단종을 지키려 했던 사육신의 이름들과 나란히 목숨을 걸고 단종을 묻어준 어몽도의 위패가 함께 모셔진 것이었습니다.
영조 때는 충절을 기리는 정려문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876년 고종 13년에 이르러 어몽도에게 시호가 하사되었습니다. 중의공, 충성스럽고 의로운 공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관을 지게에 지고 눈보라 속으로 걸어 나섰던 영월의 말단 아전이 사후에 충의공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에서는 장릉의 이장을 논의하였습니다. 어몽도가 그날 밤 급하게 골랐던 그 자리가 과연 왕릉으로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직관들을 영월로 내려보냈습니다. 직관들이 그 자리를 살펴보고 돌아와 보고하였습니다. 이장할 필요가 없사옵니다. 그 자리가 이미 천하의 명당이옵니다. 눈보라 치던 밤 노루가 잠들었다 달아난 그 자리. 어몽도가 무릎을 꿇고 아들들과 함께 흙을 팠던 그 자리가 직관들이 인정한 천하의 명당이었습니다. 장릉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조선 왕릉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 밖에 있는 유일한 능이 바로 영월 장릉입니다. 단종이 복이 되고 어몽도의 이름이 역사에 다시 새겨지자 오랫동안 숨죽이며 살아온 후손들 사이에 조심스러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11년 동안 성씨조차 숨기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엄씨라는 이름을 내걸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흩어진 세 아들의 후손들이 각자의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예천에 자리 잡은 장남 호연의 후손들, 군위 조림산 기슭에 은거한 차남 광순의 후손들, 울산으로 떠난 삼남 성현의 후손들, 이 세 갈래의 후손들이 저마다 자신들이 어몽도의 종가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족보를 태우고 기록을 지운 채 200년이 넘는 세월을 흘려보냈으니 어느 쪽이 적통인지 증명할 문서가 남아있을 리 없었습니다. 각 가문은 저마다 입에서 귀로 전해온 이야기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우리 선조가 어몽도 어른과 함께 마지막까지 있었다. 우리 쪽이 장남의 후손이다. 팽팽한 주장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군위 후손들이 조심스럽게 낡은 문서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영조 시대에 작성된 공문서 완문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들키지 않기 위해 깊숙이 숨겨두었던 문서였습니다. 차남 광순이 아버지 어몽도와 함께 군위 조림산 기슭에 은거했다는 사실, 그리고 부자가 같은 산등성이를 사이에 두고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그 문서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경북 군위군 의흥 조림산 신남촌에서 어몽도의 묘로 추정되는 무덤과 아들 엄광순의 묘가 나란히 발견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숨어 살다가 함께 그 땅에 잠든 것이었습니다. 그 땅이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울산 쪽 후손이 종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1799년 정조 23년 울산 온산읍 대정리에 원강사가 세워져 어몽도의 제사를 받들기 시작했습니다. 1817년에는 사림의 논의로 원강서원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씨앗들이 오랜 세월 끝에 다시 한 뿌리로 모여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놀라운 방식으로 반복됩니다. 1457년 겨울밤 어몽도가 선택한 그 한 가지 결심이 수백 년의 세월을 건너 후손들의 피 속에 고스란히 흘러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독립운동가 엄황섭입니다. 어몽도의 후손인 그는 일제강점기 누구보다 치열하게 항일 투쟁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임시정부가 쫓기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그 긴 세월 동안 엄황섭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나라를 잃은 시대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두려움. 어몽도가 그날 밤 느꼈을 그 무게와 얼마나 닮아 있었을까요? 핏줄이란 단순히 얼굴을 닮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닮는 것인가 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히말라야의 영웅 어몽길 대장입니다. 히말라야 8000m급 16좌를 완등한 세계적인 산악인. 그런데 어몽길 대장이
세상에 진정으로 이름을 남긴 것은 정상에 올랐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2009년 그는 히말라야에서 눈사태로 목숨을 잃은 후배 산악인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다시 그 산으로 향했습니다. 휴먼 원정대였습니다. 정상을 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오르기 힘든 그 험준한 설산을 차가운 눈 속에 잠든 동료들을 데려오기 위해 올랐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아, 이 사람의 선조가 바로 그 사람이었구나. 550년 전 겨울밤, 강물 위를 떠돌던 어린 왕의 시신을 거두기 위해 홀로 일어섰던 그 사람의 피가 이 사람에게 흐르고 있구나. 어뭉도는 기록되기 위해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수백 년을 건너 후손들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의로움이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핏줄을 타고 흐르고 시대를 건너 되살아납니다. 1457년부터 1668년까지 211년이었습니다. 어뭉도가 영월을 떠나 이름을 숨기고 살기 시작한 날부터 후손들이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된 날까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종이 복위된 것은 1698년 어뭉도가 그 어린 왕을 땅에 묻은 지 241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권력은 그 모든 것을 덮으려 했습니다. 시신을 강물에 던지고 그 이름을 역사에서 지우고 기억하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덮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관을 지게에 지고 눈보라 속으로 걸어 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일을 목숨을 걸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록 안에서도 끝내 살아남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22번이나 등장하는 이름, 사육신과 나란히 창절사에 모셔진 이름, 장릉 능력 안에 정력학이 세워진 이름, 동학사 숙모전에 위패가 모셔진 이름, 충의공 어뭉도. 그는 처음부터 기록되기 위해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옳은 일이었기에 했습니다. 두려움보다 양심이 먼저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날 밤 어뭉도의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문을 닫고 숨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어뭉도라는 이름이 더욱 오래 빛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두려움보다 양심을 먼저 듣습니다. 어뭉도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끝내 그를 기록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로움은 영원합니다. 지금까지 211년의 침묵, 충의공 어뭉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